주 독일 대사관 2021년 상반기 온라인 법률 설명회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 법률을 제가 대사관 자문 변호사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설명회 소제목이 아는 만큼 도움이 되는 독일 법률입니다. 설명회를 통해 기초 지식을 전달해 시청자에게 가이드라인 그리고 팁을 주고자 합니다.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변호사 선임, 상담 관련 비용 정보와 비용 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소개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생활 법률 차원에서 형사사건 관련 행동 지침, 그리고 팁, 그리고 형사사건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민사사건 사례를 통해 전반적인 팁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 각 세 가지의 챕터가 끝난 이후에 이제 질문을 드릴 시간을 드리고 맨 마지막에 또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일단 법률 정보, 변호사 자문, 수임료, 변호사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차례는 일단 자문료 그리고 수임료 책정 방법 소개, 그 다음에 조금 지루할 수 있겠지만 살짝 수임료법, 시간당 계산 그리고 건당 계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변호사 보험, 법률 상담 지원 소개, 그리고 세입자 협회 같은 법률 서비스를 소개할 거예요. 설명회를 생각해 봤는데 Q&A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기에 나오는 질문은 제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변호사, 독일 재판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네,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이 많이 들고 또 스트레스도 있고 언어 등 이제 많은 장벽이 있어요. 이런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이 소송이라는 것은 생각만 해도 많이 복잡하고 당장 변호사 수임료를 마련하는 것도 걱정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도 발생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요. 포기하더라도 비용 면에서의 리스크를 알고 계산해 봐야지 나중에 미련이 남지 않거나 혹은 덜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호사 비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일 변호사 수임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Rechtsanwaltsvergütungsgesetz라고 하는 법인데요. 아까 위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일단 이 변호사 수임료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 하고요. 변호사 수임료법은 추후 변호사 보험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변호사 수임료법은 말 그대로 변호사가 수임료를 청구하고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크게 상담, 재판 외의 업무, 그리고 재판 업무로 분야를 나눌 수 있어요. 사건별로 수임료가 책정되고요. 케이스가 뭐 빨리 끝나든 오래 걸리든 구분하지 않고 소송액에 따라 책정되는 관계로 사실 이게 좀 불공평할 때가 많아요. 이게 세부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수임료법으로 소송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임료법이 있다는 것은 변호사 비용, 즉 이 법률 서비스의 가격이 책정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변호사법이 있으면 재판 비용 관련해서도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네. 독일 법원 비용법이 있어요. Gerichtskostengesetz라고 하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법과 마찬가지로 법원 비용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장점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미리 소송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비용 면에서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지 알아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법원 비용 외에도 뭐 감정사 비용, 추가 비용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큰 틀 안에서 산출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은 사건, 이 케이스의 가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의 가치에 따라 다르다는 것은 이 배상액이 크면 클수록 수임료나 법원 비용도 높아지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소액의 경우에도 소액이니만큼 이제 수임료랑 법원 비용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말하자면 소액이라서 굳이 포기할 필요도 없고 고액이라도 수임료 법원 비용이 덩달아 엄청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은 예를 들어 독일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직접 인터넷으로 비용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꽤 훌륭한 이제 비용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도 한번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링크를 넣어놨어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보시거나 아니면 Prozesskostenrechner라고 구글링을 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용을 계산하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여기서 소송이 아닌 변호사 선임을 통해 내용 증명 작성에 들어가는 수임료를 계산해 봤습니다. 손해배상액은 5,000유로로 책정해 봤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더니 이럴 경우 변호사 비용이 부가가치세 포함해 540유로 50센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예로는 이번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가정했을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옵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각 1,017유로 45센트 그리고 법원 비용이 483유로라고 하네요. 물론 여기에 이제 합의라든지 뭐 다수의 의뢰인 등으로 책정이 조금 달라지긴 해도 그래도 대략적인 금액은 알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치가 따로 책정되지 않는 형사 사건은 어떻게 계산하냐?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비용은 이 형사 절차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 수사 단계, 뭐 1심 재판, 벌금액, 구속 여부로 나누는데 이건 좀 복잡해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추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직접 찾아보시든지 아니면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담 비용에 관해 말씀드리면 소비자의 경우 수임료법에 의거해 최대 190유로 더하기 부가가치세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 내용에 따라 이 상담료를 이보다 더욱 적게 책정해 안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전 변호사에게 이 가격에 대해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서 변호사의 도움 혹은 이제 자문을 받고 싶은데 수임료나 상담료가 걱정됩니다. 혹은 수임료나 상담료가 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변호사 보험 혹은 국가의 법률 상담 지원 그리고 세입자 협회 등 아니면은 대학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요.
먼저 저가 법률 상담 지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네, 이 법률 지원을 독일어로 베라퉁shilfe라고 하는데요. 이 법률 지원은 어떤 1차 상담뿐 아니라 재판 외에 예를 들어 상대 측에 보낼 내용 증명 작성까지도 같이 커버하는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사회 보장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각 주마다 조금씩 형태가 다르고요.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청 자격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생활비 형편으로 인해 직접 변호사 비용을 댈 수 없어야 법률 지원 신청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국가가 국민 모두가 법적으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만든 체계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이 생활비 형편인 건데요. 신청 시 은행 계좌 계약 내역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이제 자격이 되는지 검토한 후 결과를 바로 알려줍니다. 아까 각 주마다 조금씩 방식이 다르다고 언급했는데요. 예를 들어 베를린이나 뭐 헤센주 같은 경우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는 구에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신청할 때 15유로의 요금이 들고 신청서 더하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법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는 서면, 서류를 법원 측에 제출하면 법원이 직접 자문을 해서 해결을 유도하거나 법원이 이 사건을 직접 해결해 주지 못하겠다라고 할 경우 변호사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발부해 줍니다. 자격증을 들고 원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자문과 선임을 할 수 있고요. 법원이 자문을 하거나 자격증을 발부해 줄 경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15유로의 요금은 발생합니다. 함부르크의 경우 관청을 만들어서 그 방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이 경우에는 독일어로 öffentliche Rechtsauskunft라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여기에는 이 판사들, 변호사들이 서비스를 해주며 어떤 자문 자격증 발부를 해주지 않고 직접 모든 서비스를 다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세입자 협회를 잠깐 이제 업무적으로 소개를 드리는데요. 세입자 협회, 독일어로 미터파인 혹은 미터분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의 형태로 어떤 공공이익을 추구하며 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설립했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세입자 협회, 예를 들어 베를린 협회의 경우 회원수가 약 18만 명이라고 알고 있고요. 이는 세입자로 사는 인구가 독일 인구의 약 절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그만큼 이제 세입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운영 방식은 협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협회의 경우 이제 상주하는 변호사들이 몇 명 있으며 어떤 상담, 내용 증명 작성 서비스, 그리고 변호사 보험 혹은 이제 소송 비용 보험까지 포함된 경우가 많아서 소송을 포함한 임대차 문제가 다 커버가 되며 회원 가입을 통해 매달 회원비를 내고 서비스를 받는 형태입니다. 네. 세입자 협회 이제 변호사 보험의 어떤 장단점은 추후 이야기 드리고, 소송의 경우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